그리고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무섭네. 오, 잠시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출고했던 블루샤크 R1 라이트가 어떠한 기능 고장이 있었어요. 오늘은 블루샤크에 대한 그 AS 정책이라든지 AS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전자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을 것 같다,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엔지니어 분께 정확히 이제 여쭤보고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블루샤크에 기능 고장이 생겼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러한 증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블루샤크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해결해 볼게요 하고 끊지? 라고 해서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A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원격으로 AS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원격으로 AS를 한다고? 제가 AS는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좀 한 번만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블루샤크 R1이나 R1 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전기 스쿠터 안에 유심 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뭐 제가 부산에 있고 서울에 바이크가 있어도 원격 시동을 걸고 뭐 위치도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 전기 스쿠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 제품이 어떤 결함이 있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보고,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 뭐 예를 들어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전기 스쿠터가 멈췄다 이러면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전기 스쿠터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탁송을 해서 이렇게 AS를 진행하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 제가 이 바이크를 사고 이사를 가가지고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뭐 산골짜기까지는 좀 너무 오바인 것 같고, AS 지점이 없는 뭐 그런 곳에서 이 바이크가 퍼지고 고장났다 이러면은 뭐 탁송을 보내고 이러면은 뭐 그 화물비만 해도 막 한 2~30만 원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왕복하면 6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출장 AS까지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S 정책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고장이 났을 때 회사에서 이 전기 스쿠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먼저 보고 뭐 내부적인 충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해결을 해 주시고, 전기 스쿠터가 막 안 가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 이러면은 뭐 출장이든 뭐 탁송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 기간 내에서는 무상으로 AS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AS 정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몇몇 분들께서는 이 블루샤크 AS 너무 안 좋다, 원태 너는 이제부터 고생길의 시작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든 뭐 어떤 거를 타든 일단은 외부적인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100% 막 경험해보고 그런 정보라면은 저는 뭐 믿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이 블루샤크를 타고 있었는데 그러한 AS로 정말 골머리를 막 겪고 쓰레기 같아가지고 그냥 갖다 팔았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아, 이래서 블루샤크 AS가 안 좋구나, 그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데, 제 주변은 블루샤크를 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블루샤크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흥미가 생기는 전기 스쿠터나 뭐 전동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게 고장났네, 이렇게 해결을 했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친구가 되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제가 정말 정직하게 영상을 찍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정직하지 못하고 뭐 제품이 고장났었는데 이 얘기를 쏙 빼고 회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뭐 장점만 얘기를 한다, 제가 회사에서 고작 그 정도 돈 벌자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은 이 채널은 성장의 가능성이 더 열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블루샤크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가 들어오고 뭐 그 광고료로 이거를 산 거는 맞긴 맞지만, 제가 이 블루샤크라는 회사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타보고 싶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다,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주신다면은 더 좋은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비자,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회사와 피드백을 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뭐 해결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얘기가 좀 길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타는 블루샤크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었냐면 내부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오류를 첫 번째로 원격으로 진단을 해서 증상은 잡아냈습니다. 증상은 잡아냈는데 이제 그래도 출고한 지 얼마 안 됐고 보증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부품을 갈아주고 가셨어요. 심지어는 AS 오셨던 기사님도 제가 유튜버인지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한 소비자로서 이렇게 직접 오신 것 같고, 지금 블루샤크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제가 타는 게 유튜버가 타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협력점에서도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공유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출장 오신 엔지니어 분도 제가 유튜버인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저를 대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사실적인 AS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AS 서비스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고할 때는 집 주소로 이렇게 적고 출고를 하고, 이 블루샤크는 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오시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으로 오셨다가 연락을 드려서 다시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했는데 먼저 하셨던 말씀이 딱 기억이 나요.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이 전기 스쿠터가 고장나도 불편하셨을 텐데 저희가 죄송하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첫 시작이 좋았습니다. 제가 보는 눈 앞에서 이 뭐 카우를 뜯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뜯어가지고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지, 어떤 부품을 왜 교체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체했던 부품이 이제 그 배터리 충전하는 시스템에 있는 뭐 어떤 흰색 판이었는데, 아무튼간 그 부품이 고장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고장을 일으킬 요인이 보인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여기는 미친 언덕인데 여기 한번 또 테스트하면서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춘 상태에서 출발. 자, 터보 모드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영상으로는 얼마나 높은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서서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덕이 아니고 절벽이에요, 절벽. 아무튼간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섰다 올라가도 터보 모드에서는 이 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길을 그냥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쓸게요. 와씨, 잠시만, 이거 각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다시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섰다가 다시 출발. 오씨. 등에 식은땀 흘렀어요, 솔직히. 여기서 멈추는 게 맞나 했는데 멈췄다 올라갔는데 확실히 시원하게 밀어줬습니다. 아무튼간 그런 요인으로 부품 교체를 받고 AS를 받고, 그리고 또 나온 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 해보러 온 것도 맞고요. 아무튼간 그래도 AS 정책이 저는 정말 괜찮다고 느꼈어요. 내가 AS 센터에 가지 않아도 이 전기 스쿠터 회사에서 원격으로 제 전기 스쿠터에 접속해가지고 얘가 어떠한 문제, 어떤 충돌이 있는지 충돌 코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이거는 되게 효율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한 문제로 2-3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굳이 AS 센터까지 가면서 4시간 내고, 그리고 그 센터에서도 시간 잡아먹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원격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이 아주 편리하다는 생각을 받았고, 그리고 옛날에 2021년인가? 뭐 20년인가? 정확히 날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전기 스쿠터가 초창기 출시 버전 때는 이 배터리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슈를 찾아낸 게 소비자가 찾아낸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것저것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를 무상으로 리콜을 해드리고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렸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뭐 리콜하고 당연히 해야지, 이 제품에 결함이 있는데 이걸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솔직히 얘기하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은 몰라요. 뭐 그런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기 스쿠터에서 배터리 값이 제일 비쌉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서비스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소비자들은 만족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뭐 전기 스쿠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다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종 다른 회사에서 얘네 블루샤크 전기 스쿠터에는 큰 결함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그렇게 했겠죠. 이거는 뭐 전동 킥보드 세상만 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만 있으면 모르실 텐데, 전동 킥보드 회사를 알고 나서 여기 업체 저기 업체 저기 업체 저기 업체 막 이렇게 알게 되면은 막 뒤에서 흘러나오는 루머와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소비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 뭐 업체 관계자 뭐 그런 사람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AS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불만족한 게 있다 하시면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메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회사와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아무 의견도 없이 블루샤크는 배터리가 쓰레기야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태에서 배터리가 이러이러한 상태니 블루샤크라는 회사에 뭐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 모터가 문제가 있다, 컨트롤러가 문제가 있다 등등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회사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블루샤크를 구매하셨을 때 정말 보다 최적의 AS, 최적의 상태, 최적의 만족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제가 막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예를 들어서 이지베이션에 뭐 어떠한 문제 있다, 타우러스 ES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장문으로 이제 꼼꼼히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지베이션 대표님께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러한 정보, 뭐 그러한 문제점, 그러한 결함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거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막 욕을 댓글로 이제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저는 가차없이 차단을 놓습니다. 차단을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댓글을 달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댓글을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혼자서만 욕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욕 같은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블루샤크 R1에는 전자브레이크 회생제동이 들어간 것 같다 라고 제 추측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회생제동이나 전자브레이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기 스쿠터에는 뭐 벨트 방식도 있고 체인 방식도 있고 막 이걸 무슨 방식이라 했더라? 모터와 그 타이어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뭐 그런 방식이 있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모터와 휠에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저항이 생겨서 전자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무섭네. 오, 잠시만. 와, 여기. 이야, 씨.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 야, 등판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정도 보여드리면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등판력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을 것 같지만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타이어 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엄청난 경사가 보이죠. 여기를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좋아요. 좋아. 일단은 내리막길을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 와, 제가 옛날에 이 위쪽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술 먹고 항상 버스 끊겨가지고 걸어서 올라오면은 여기 한번 주파하고 나면 술이 집에 가면 다 깨거든요. 그런 곳이라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무튼간 언덕 올라가는 능력이나 이제 제동력 같은 거 봤을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블루샤크에 대한 AS 정책을 한번 알아봤고, 두 번째로 전자브레이크나 회생조등이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 블루샤크 R1 라이트를 타오면서 이 블루샤크 회사 편이 아닌 여러분들 편에서 서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영상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언제나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